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자, 테슬라 15% 당일 만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포에 내던지고 있는 개미들이라는 주제도 다뤄봅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요. 이 와중에 테슬라 인생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분석해 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전체적인 미국 주식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무시무시한 대폭락이 찾아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거의 뭐 M7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셜 뭐 전반적인 헬스케어까지 컨슈머까지도요. 뭐 거의 오늘 거의 그 피바다였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오늘 뭐 그 낙폭 자체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부분 다가 지금 떨어졌는데 애프터마켓에도 또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단 한번 우리 M7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마소 3.34% 빠졌어요. 자, 여러분 마소를 보시면 얼마나 많이 빠진지 알겠죠? 주식시장이 마소가 3% 이상 빠진다? 이런 적이 거의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대폭락이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애플 4.85% 빠졌죠. 사실 여러분 이 다이내믹만 본다면 마소가 2등인데도 혹은 3등인데도 애플보다 다이내믹이 떨어져요. 오히려 애플이 훨씬 더 저희 마소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죠. 뭐 오를 때도 늦게 오르고 빠질 때도 조금 내리고. 근데 애플이 오히려 다이내믹이 더 많아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죠. 4.85%. 자, 그리고 엔비디아 5.07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존도 보세요. 2.36% 빠졌고요. 그리고 구글 4.52%. 구글이 4.5. 와, 정말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도 4.42%.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주식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무려 15%가 빠졌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만 지금 다른 데 비해서 3배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 3배 정도 지금 빠지면서 어마어마한 오늘 폭락장을 맞았는데요. 다들 지금 테슬라만 왜 이렇게 빠졌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빠지는 건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주식시장 붕괴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겠지만 근데 그 트럼프의 황태자가 머스크예요. 일론 머스크가 황태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와 연관돼 있고 여기에다가 도지의 수장이죠. 지금 현재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현재 그 테슬라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현재 트럼프와 관련돼서 더 많은 지금 임팩트를 받고 충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뭐 매장에 불 지르는 거 이거 뭐 많은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그 일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런 부분에 이제 분노가 나서 이 정부 소위 말 스pen딩을 자르고 정부 직원도 해고하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당사자들은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정말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사고를 치고 이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언론들이 특별히 더 많은 이 나쁜 보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최근에 다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나 구글에 대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근데 테슬라만 유독 그런 거는 머스크가 트럼프와 붙어 있고 정치와 관련된 얘기가 얽히다 보니까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트럼프 싫어하는 레거시 미디어들은요. 그냥 계속 머스크도 같이 도매급으로 공격하는 거죠. 매출 떨어진다, 뭐 리콜이 터졌다, 그리고 도지 저렇게 자르는데 일은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머스크와 관련된 테슬라와 관련된 엄청난 네거티브 뉴스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게 제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입힌다 그랬죠. 당장 지금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만들더라도 오늘 내일 보는 사람은 제일 빠르게 보겠지만 이게 일주일 뒤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뭐 열흘 뒤에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뒷북치고 또 주식을 팔게 되고 영향을 받고 막 그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쓰나미가요. 계속 이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는 머스크와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소식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실이 아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뉴스는 다 개눈 감추듯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따가도 테슬라 소식을 들여다보겠지만 테슬라만 이렇게 이 테슬라가요 이렇게 하루 당일 만에 빠진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한번 이따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폭락이 왔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오늘 주식 시장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요, 뭐니 뭐니 해도 트럼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타이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 언론들은요, 너도 나도 뭐 또 경제학자들까지 다 등장해서 결국 이번에 그 이 주식시장 폭락의 그 뿌리를 트럼프로 찾고 있는데 타이틀 보세요. 타이틀 자체가 재밌습니다. Trump, an agent of chaos and confusion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타이틀도 참 잘 잡지 않습니까? 혼돈의 이 주체가 트럼프라는 거고요. 그리고 confusion과 chaos니까 이건 뭐 혼돈과 무질서의 주체가 바로 트럼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막 무분별하게 던지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시장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살펴봐 드렸지만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시장의 폭락을 용인하겠다. 이거 안고 가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냐면 공포에 휩싸이죠. 시장이 무너져? 왜냐면요. 이 시장이 잘못 무너져 버리면 이게 너무 좀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미국 자체가 경기 침체로 빠질 수가 있는 거야. 침체로 빠지면요. 이게 꽤 오래 갑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격입니다. 다들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주가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상이 다 빗나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트럼프에 기대했던 사람들마저도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혼돈의 주체, 이 정말 지금 그 이 주식시장에 완전 이 혼란을 일으키는 주체가 바로 트럼프다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요. US economy could be heading to a recess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경고가 뭐냐면요.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를 향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내린 거죠. 자, 이게 지금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이 전망들이거든요. 그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시장이 공포에 쩌는 거죠. 지금 왜냐면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트럼프의 무분별한 관세 때문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사실 그 이전 바이든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 없이 가는 것으로 다들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 중심으로 다 돈이 모이고 했단 말이죠. 미국 주식시장으로 경기 침체가 확실히 없네라고 하면서 했는데 근데 트럼프가 들었으면 더욱 경기 침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주식시장이 계속 폭락하는 이유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거기에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혼돈의 주체, 혼돈의 주도자로서 이 트럼프가 내몰리고 있는 파란색으로 할라보세요. Unpredictable trade tariff polic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그 무역 관세 정책이라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1기 때도 트럼프는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막 일관성 없이 막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특히 이제 관세도 뭐 이랬다 넣었다 뺐다 뭐 이래버리니까 사실 이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똑같아요. 지금 캐나다 관세며 멕시코 관세할 때에 막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까 몇 번이나 유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국들도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도 들어보겠지만 캐나다 쪽에서는요 완전 뿔이 나서 트럼프 관세에 맞불 놓고 뭐 전기도 차단한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악화되니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지금 무역 전쟁이 생각보다 더 심해지고 있는 거예요. 동맹국들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예상하냐? 계속 경기 침체가 미국 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기 침체를 논하긴 이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US recession isn't in the cards ye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논하기 이른데 잘못하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계속하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트럼프가 과연 참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주식시장 붕괴를 용인하겠다라고 했지만 그걸 언제까지 참을 수 있을지는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는요 주식시장 붕괴 등을 참을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몇 마디 던지면서 다시 주식시장 살아나는 그런 타이밍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요걸 잘 주시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오늘 주가 폭락에 또 소위 불을 더 끼얹어 버린 바로 소식이 또 날라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백파이어거든요. 지금 사이드 이펙트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쪽 사람들도 완전 뿔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 캐나다에 캐나다도 여러분 그 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타리오라고 있습니다. 이 온타리오는요, 어디냐면은 그 미국의 그 동북부 쪽 있죠. 북동쪽에 그 위쪽에 보면은 뉴욕주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 나야가라 폭포 있고 그 위쪽 있죠. 토론토가 있고 그 위쪽에 그 온타리오 주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도시가 이 그 주 자체가요. 특히 이제 가을에 뭐 이때 보면 정말 그 단풍이 여러분 캐나다 국기가 단풍 빨간 단풍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와, 정말 캐나다의 단풍은요. 정말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죠. 자, 그런데 그 주, 온타리오, 캐나다에 있는 온타리오주라고 하는 큰 주인데 이 주가요, 미국에 대해서 무려 25%의 전기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아래쪽 핑크빛으로 하나 보세요. 이 온타리오 주가 어떤 주냐면은 most populous province예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가장 인구 밀접도가 높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전기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그 전기를 생산해서 미국 사람들에게까지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붙어 있는 지역에다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캐나다 쪽에서 야, 우리가 지금 전기 생산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있는데 그 전기 우리가 올려야겠다. 우리도 관세 25% 부과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 전기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무려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5 밀리언이 넘거든요. 그 미국 150만 명이란 미국 사람들에게 전기 공급에 25% 관세 내. 그러니까 평소에 1,000불을 내고 있었다? 그러면 1,250불 내.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이 지금 그 전체 온타리오 주의 주지사는 완전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뭐냐면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아예 I will not hesitate to increase this charge. 나 이거 주저없이 다 올린다고. 트럼프 네가 그렇게 했어? 나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if United States escalate, I will not hesitate to shut the electrics off completely. 자, 만약에 미국이 더 거침없이 트럼프가 관세를 미친 듯이 또 맞불을 계속 하면서 올린다? 미국이 더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예 그러면 전기를 끊겠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전기를 아예 끊어버려서 아예 그냥 교류 끊자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지금 소식들은 주식시장에 정말 안 좋죠. 왜냐? 바로 이런 이 트럼프의 그 어떤 무분별한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그냥 그걸로 끝이 나면 상관이 없어요. 관세 매기고 끝 25%내 이러면 되는데 오히려 다른 상대국은요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표출하면서 무역 전쟁이 막 거칠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말에도 트리더 총리하고 막 거친 설전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오고 가니까 뭐예요? 캐나다와도 관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심각해지는 거죠. 서로 관세를 막 주거니 받거니면서 맞불을 놓으니까 심각해지겠죠. 그러면 이게 경제 전반에다 악영향을 미치겠죠. 굉장히 악영향입니다.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체 안 좋은 경제에서 회복하고 있는 중에 관세라는 게 들어오니까 이 뭐 나라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서로 지금 죽고 죽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은요 어때요? 전문가들이 투자들은 불안한 거죠. 야, 이러다가 캐나다가 저렇게 간다? 그럼 멕시코도 중국하고도 저렇게 싸우고 앞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까지 부딪힌다? 이러면 지금 이제 겨우 그 높은 인플레에서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서 이렇게 가니까 지금 이거 경기 침체 전 세계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미국은 이렇게 해서 더 무너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기술주들이랄지 이런 주식에 막 계속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매크로 상황들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5% 정도 빠지면서요. 막 개미들이 공포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 만에 15% 빠지니까 어떻게 이런 주식이 있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요. 자, 여러분, 지금 많이 빠진 거죠. 15%면. 근데 2020년도만 하더라도요. 그 해만 하더라도 막 20%, 15%, 18% 빠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20년도를 생생히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테슬라가 이렇게 빠질 이유가 별로 없는데 20년대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안정감 가지고 빠질 이유가 없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루 만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테슬라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지금 소위 말해서 이 머스크하고 연관돼, 이 트럼프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앞장서서 개혁을 하고 있고 정부 개혁을 하다 보니까 개혁을 하다 보면요.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다 안고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곳곳에서 데미지를 같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동시에 언론들은 더 싫은 거죠. 왜냐면 지금 레거시 언론들 중에도요, 이전에 그 정부로부터 받고 있던 보조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다 끊겠다고 하니까 싫어하겠죠. 그리고 많은 이권 단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다 싫어하니까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이제 뭐 머스크를 공격해야, 머스크를 낙마시켜야 도지에서 그래야지 그 받고 있던 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평소에 계속 받고 있던 돈을 끊겠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의 얘기들이 전부 다 테슬라와 관련돼서도 부정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아예 투자들은요, 뭐 테슬라 투자에 공포감을 갖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또 이 매출 자체도 준다. 그러니까 이 소위 딜리버리 숫자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지금 다른 이유를 대지 않고 계속해서 이게 바로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래 뭐 머스크가 트럼프 손잡아가지고 나치처럼 움직여서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를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이렇게 완전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투자들은 뭐 이렇게 이런 소식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싱글 데이 드롭스 즉 하루 만에 빠지는 것 중에 오늘 15% 빠진 게, 자, 과거에도 이만큼 빠진 적이 없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 8일, 맨 위에 보세요. 9월 8일이 2020년도예요. 이때 기억납니다. 이때도 2020년도 S&P 500 가입하기 전이거든요. 자, S&P 가입하기 직전에 막 그 엄청나게 이때도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21.1%가 하루 만에 빠졌어요. 무려 21%요. 상상이 되십니까? 이때도 안 팔아요. 이때도요, 사실 이제 내 던져야 된다 이러면서 하루에 21% 빠지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때도 거품이다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반응하는 거 그 이상으로 이때 날렸어요. 이때는 테슬라가 불안할 때였어요, 여러분. 지금은 사실 굉장히 안정감이 있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이때는요, 정말 불안할 때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게 서슬퍼런 칼 위를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21% 빠지니까 이때 공포감에 쩔어서 사람들이 나갈까 안 나갈까요? 어마어마하게 공포감이 쩔어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공매도들이 막 그냥 넘버원으로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21% 하루 만에 빠졌다라는 거고, 그리고 2012년도는 뭐 초창기니까 이때도 19.1% 빠졌어요. 자, 이건 뭐 아주 초창기니까 이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2020년도 3월 16일입니다. 18.6%. 자, 이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이때도요. 뭐 코로나 덮치는 그 상황인데, 자, 3월 16일 날 바로 이렇게 18.6%나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 2020년도 2월 5일입니다. 17.2%. 그러니까 20년도에 막 몰아닥쳤죠, 이때가. 그러니까 폭등하기 직전의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뭐 16.4%, 하도 과거니까 이해되고요. 그리고 2020년도 3월 18일 날 또 16.0% 빠졌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세 번째 줄에 보면 2020년도 3월 16일이었죠. 이틀 뒤에 또 16%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18% 빠졌다가 또 이틀 뒤에 16%가 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치면 이게 지금 34%가 빠진 거예요. 거의 35%가 빠진 거죠. 어떻게 이틀 동안 35%가 빠질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때 20년도에. 그리고 이제 25년도 올해가 지금 15.4%가 지금 오늘 빠진 거고요. 자, 그다음에 뭐 15.4% 빠진 게 2010년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원래부터 이렇게 지금 그 테슬라가 많이 빠진 때가 있었는데, 자,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셨냐면요.
이때 바로 올해 2020년도가 700% 상승하는 어마무시하게 상승하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 그러니까 뭐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항상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 식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때도 언론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그랬거든요. 테슬라. 그때 고등어가 막 엄청나게 날뛸 때예요. 고등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테슬라가 막 이렇게 폭락한다? 지금 올해도 딱 25년도가 20년도 같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걸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빠진 게 20년도에 어마무시하게 많았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셔야 될 거는요. 아래쪽에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글을 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It will be fine long term 이라고 합니다. 머스크의 답은요. 그냥 롱텀으로 제발 봐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롱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기 투자. 여러분 길게 보고 투자하셔야 돼요. 지금 주가만 떨어지면은 막 또 죽겠다 막 난리도 아닙니다. 오를 때는 왜 그 사람들 댓글을 안 다는지 모르겠어요. 주가가 한참 오를 때는요, 가만히 있으면서 떨어질 때면 너 믿고 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 너 믿고, 정교수 니 믿고 샀다가 나 파산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를 때는 가만히 계시면서 480달러 오를 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 떨어질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많이 봤어요. 20년도에도 봤고요. 22년도도 이랬고요.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반응하는 게요. 야, 그냥 또 이러는 거구나. 그냥 태연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아, 인간 지표가 또 나오는구나.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그 분노의 표출들이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새벽이 올 때가 가까웠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야. 드디어 서울의 봄이 오는구나.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때가 됐구나. 이런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인간 지표로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머스크의 말을 기억하세요. 장기 투자들이야. 우리가 장기 투자니까 뭐 이런 거 그러려니 하고 있는 건데 it will be fine long term입니다. 결국 그거밖에 답 없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뭘로 얘기하겠습니까? 테슬라가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똑같은데. 그러니까 머스크도 롱텀으로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자, 주가가 이렇게 폭락하니까 드디어 모건 스탠리의 애담 조나스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동안은 좀 잠잠하셨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주가가 흔들리니까, 무너지니까, 특히 하루 만에 뭐 15%씩 빠지니까, 뭐 얼토당탕하게 빠지니까, 이럴 때 사실 또 등판에서 얘기를 해야 됐죠. 자, 모건 스탠리 애담 조나스가요. 자, 지금까지 전고점에서 한 50% 정도 풀백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에 빨간색으로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또 뭐라고 하느냐? 50% pullback in Tesla is a buying opportunity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50% 정도 전고점 폭락했다? 이거는 buying chance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줍줍 찬스 정말 인생 기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말 인생 기회 줍줍 찬스라 그러지만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이건 여러분 지금 모건 스탠리가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모건 스탠리가 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지금 바잉 찬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알고 있다면 나의 우군인 기관에 모건 스탠리 정말 월가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한다? 그럼 여러분들 확신이 맞는 거예요. 지금 뭐 테슬라에게 크게 바뀐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끌려가니까 테슬라만 융단 폭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50% 이렇게 떨어졌다? 이거는요, 역사적으로도 바잉 찬스예요. 좀 전에 2020년도에 이렇게 20%씩까지 빠진 것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연말에 완전 700% 상승하는 어마무시한 상승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상승을 하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까지 빠질 게 아닌데 빠지는 건요, 그냥 바잉 주투 찬스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럴 때 오히려 욕하죠. 이럴 때 오히려 비난하죠. 내가 이렇게 산 게 후회된다 이러잖아요. 내 손가락을 비틀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결국 좀 있다가 주가가 폭등하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되는 거야. 또 이게 반복되고 있는 거라고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20년도는 안 그랬던 것 같아서요. 그때도 댓글을 보니 그때 똑같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 그 작년인가 버그가 들어왔는지 유튜브에 채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때 제 채널에 문제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영상을 많이 삭제를 했거든요. 그때 이게 버그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중간 게 없어졌는데 어찌됐든 간에 20년도 거 보게 되면요. 똑같아요. 똑같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알아보세요. 지금 이 모건 스탠리가 애덤 존스가 뭐라고 하냐면요. 본인이 15년 동안 테슬라를 소위 말해서 분석해왔다는 겁니다. Having covered Tesla for nearly 15 years. 무려 15년 동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완전히 회심했다고 말씀드렸죠. 2018년, 19년 어간에 그 전까지만 테슬라 망한다고 막 그렇게 예측했거든요. 근데 15년 동안 자기가 테슬라를 취재하고 분석하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Investor narrative around the company tends to follow the share price. 투자자들의 지금 그 분위기가 항상 테슬라를 두고 투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주식 가격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식의 share price, 주가의 그 오르고 내리는 걸 보면서 자꾸만 거기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테슬라의 본질적 가치, 테슬라의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해가야 되는데 투자자들은 언제나 주가가 오르면 막 프레이즈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렇게 지금 얼토당토않게 하루에 15%씩 빠지면은 막 욕설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지금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투자하는 거 아니라 얘기하는 거죠. 15년 동안 봤으니까 얼마나 그런 걸 많이 봤겠습니까? 애덤 조나스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애덤 조나스 얘기를 귀담아 들으세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주식창에서 막 손실이 커져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주식 수는 줄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다 올라가요, 여러분. 결국은. 자, 그 다음에 초록색을 하나 보세요. 애덤이 뭐라고 하느냐? 테슬라 크레딧 $200. 자, 테슬라가 $200를 찍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Before potentially hitting $800 per share라고 합니다. 주당 $800를 찍기 전에 주당 $800라는 것을 찍기 전에 그게 언제냐면요. Within the next 12 months, 1년 내에 소위 주당 $800를 찍을 텐데 그 전에 $200를 찍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0, 210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200를 찍고 치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자금을 또 모으고 있거든요. 내일 제 장이 열리면 저는 뭐 떨어지거나 안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대규모로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거는요, 인생 기회가 온 거죠. 저는 아담 조나스랑 생각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냥 팔고 떠나시면 돼요. 나중에 지켜볼 거 아니에요. 와, 테슬라가 $800를 찍고 있네. 그때 올해 그게 하반기건 올 연말이건 올 크리스마스 간에 또 축제의 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걸 한번 보시면 됩니다. 불안하시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가 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년 동안 테슬라 기업을 봐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으셔야 되는데 이걸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 주가만 보고 있거든요. 주가가 50% 빠졌다 이러니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습니까? 주식수는 하나도 안 줄었는데요. 자, 그다음 아래쪽에 이 아담 조나스, 모건 스탠리의 글이 이제 고객들의 쓴 편지가 나가니까요. 자, 그게 어마어마한 또 중요한 사람들이 댓글 달았는데, 자, 크리스라는 사람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으로 아래쪽에 하려고 보세요. Nothing's changed since it's nearly hit $500 a few months ago라고 합니다. 자, 몇 달 전에 테슬라가 $500를 근처 찍은 적 있죠. $480 넘게 찍은 적 있잖아요. 자, 그때 이후로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라는 거죠. 정말 바뀐 게 없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다 정상적으로 이제 다 복귀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언론들이 난리치고 머스크와 정치와 관련된 얘기 때문에 그냥 계속 후다닥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너무나도 좋은 찬스인 거죠. 바뀐 게 없어서 480까지 갔는데 지금 막 언론들의 막 네거티브 소식들이 막 쏟아지면서 테슬라 매출이 줄고 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떨어진다? 바뀐 거 없어요. 지금 다 복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인생 기회죠. 그 다음 마지막 것도 보세요. 자,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면 자, 콜린이라는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표까지 쳤죠. Price dictates sentiment입니다. 아, 정말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 가격이, 즉 주가입니다. 가격이 심리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심리, 마음이 요동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이 앞에서 모건스탠리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저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가격 변동, 주가의 변동에 태어내지기 위해서는 운동하고 그런 주가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계속 함몰돼서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럴 때 열심히 일하시고 주식창을 닫고 그다음에 뭐 또 현금 창출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냥 일상의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격 떨어진 것에 내 돈이 다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수량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고요. 주가는 또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테슬라가 $700대 거래가 된다면 그때는 누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비난하겠냐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700에 계속 팔리고 있다 그러면 누구도 컴플레인 하지 않겠죠. 뭐 브랜드 데미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맨 아래쪽에 오렌지 컬러로 This is a repeat of 2022 only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2022년도의 반복이다라고 합니다. 22년도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년도 기억나죠? $104, $103까지 떨어졌을 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우리 남아있는 지금 제 장기 구독자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컴플레인하는 사람 말고요. 이 사람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일 거고.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잖아요. 22년도를. 그때 사자의 심장으로 한 주씩 두 주씩 사 먹고 있었거든요. 이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컴플레인을 광고 때문에 그는 뭐 광고를 더 해야 된다. 얼마나 게리 블랙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가 광고를 하는 게 좋다 이러면서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고 조금 했는데 뭐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now it's complaints about the brand damage라고 합니다. 지금은 머스크가 정치에 참여해서 브랜드 데미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브랜드 이미지 광고 안 한다 그랬고 이번엔 브랜드 데미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테슬라 장기 투자들은요. 지금 이 흐름들, 이 얘기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언론에는 뭐라고 합니까? 테슬라 온갖 네거티브 내러티브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본질적인 것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영상이 길어졌지만 자,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뵐 텐데 정말 지금 흔들릴 때 아니라 오히려 아담 조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인생 기회입니다. 바잉 찬스가 온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레이정규 수입이었습니다.